안녕하세요. 차영원입니다. 오늘은 차가 아니죠, 그죠? 예, 이제 뭐 잠깐 짬이 나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센트리 모드 리뷰 때 그런 이제 테슬라 이슈들 좀 다뤄보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이랑 이번 최근 테슬라 업데이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했는데 완전 자율주행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고요. 이번엔 테슬라의 그런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고 하드웨어의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 차가 구형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뭐 뇌피셜이나 혹은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내용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그냥 팩트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원래 자주 쓰는 이런 방법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제 자주 이제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접하는 사이트예요. 네, 이쪽에 보니까 이제 요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 메이저 업데이트 때문에 말이 좀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뭐 예약 취소를 해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네, 어쨌든 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터의 변화와 그리고 서스펜션 업그레이드, 그리고 하나가 충전 그 슈퍼차저 버전 3에 대한 충전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내려볼게요. 일단 뭐 새로운 테슬라 드라이브 트레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모터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AC 교류 모터 뭐 이런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델 3부터는 영구자석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제 영역이, 제 직장이 이쪽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영구자석 모터가 AC 교류 모터보다는 비싸대요. 비싼데 효율도 좋고 어쨌든 좋은 거라고 합니다. 좋은 거라서 이제 비싸기 때문에 많이 안 썼다고는 해요. 모델 3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영구자석 모터가 이 테슬라 모델 S와 X에도 이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이동 거리가 10%나 증가했다고 해요. 10%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60마일, 0에서 표준 모델, 뭐 스탠다드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스탠다드 모델에 대해서 0에서 60마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60마일이 얼마냐 하면 60마일이면 거의 100km에 가까워요. 96.56km 정도 되거든요. 96.56km 정도 되고, 네, 꽤 되죠, 그죠? 100km 정도라고 생각하면 100km면 사실 충전을 3번 할 거를 2번? 뭐 요정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기차는 0에서 100%의 배터리를 거의 다 쓰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완충 완방이 사실 전기차의 가장 안 좋은 그런 배터리에서의 가장 안 좋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10에서 90 최대 10에서 90%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 정도는 진짜 장거리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EPA를 기준으로 370에서 325마일, 그러니까 뭐 S는 370마일, X 같은 경우 325마일이래요.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325마일은 와, 523km. 제 차가 75D인데 제가 알기로는 EPA 하면 450?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70km나 늘었죠. 이게 X 기준이에요. S 기준으로 370이니까 37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거의 600km예요. 600km. 그렇게 치면 제 차보다 거의 한 150km? 150km 이상 더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부러워요. 네. 그리고 뭐 변경사항에 의하면 롱레인지, 지금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랑 롱레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롱레인지는 100kW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전에는 75D, 90D, 100D 이렇게 명확하게
그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숫자로 나타냈다면 이제는 그걸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야 스탠다드가 배터리 용량이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다는 하네요. 표준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근데 아마 뭐 75나 85 사이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영구 자석 모터를 이제 그 설치함으로써 10%의 효율 그리고 토크도 높아졌다고 하니까 아마 가속 성능도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 가속 성능을 뭐 어떻게 전비 쪽으로 잘 이렇게 치환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참 그 제가 빼먹었었는데 영구 자석 모터는 테슬라는 이제 75D 뭐 이렇게 옛날에 팔았었잖아요. D가 듀얼 모터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4륜 구동을 하기 위해서 전방과 후방 두 군데다가 모터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영구 자석 모터를 어디에 설치했냐면 앞에만 영구 자석 모터를 설치하고 뒤에는 이제 AC 뭐 교류 모터인가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만 바꿨는데도 어쨌든 10%의 유의미한 향상이 있다고 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큰 변화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구글 번역의 폐해죠. 차지 레이트를 요금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충전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슈퍼차저 버전 3에 어마어마한 충전 속도를 이제 테슬라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충전 속도예요. 와, 200 지금 보시면 250까지도 올라가요. 시간당 1000마일이라고 뜨고 있거든요. 이 1000마일이면 얼마야? 아이고, 이쪽이 아니죠. 1000마일이면 1600km.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 그 2170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모델 X와 S는 예전에 다른 규격의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뭐 2170의 배터리라는 규격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 배터리 사용하고 있는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250 뭐 이렇게. 굉장히 부럽네. 네, 아무튼 그런데 이 속도를 이제 새로 신형인 모델 S와 X에도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이제 얼마까지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높은 충전율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거다 얘기는 했지만 아마 제 생각엔 250까지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배터리의 규격은 바꾸지 않을 거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되는 모델 S와 X도 2170의 신형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엔 시간당 250kW까지는 들어갈 것 같진 않지만 아무래도 꽤 이렇게 메이저 업데이트인 만큼 꽤 많은 배터리의 그런 충전 효율을 높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온보드 차저라든지 이런 충전과 관련된 부품들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리뷰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 차도 지금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충전 속도가 90, 최대 90, 이쪽 저쪽 90, 뭐 2 막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100 넘게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이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없이도 이렇게 충전율이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후에는 좀 많은 충전 속도의 향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충전 속도의 향상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이거 좀 부러운데 서스펜션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서스펜션의 변화가 있는데 서스펜션 변화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런 지금까지 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높낮이만 조절을 하고 있어요. 뭐 특정 GPS 태깅을 이용해서 그 GPS 그 위치에 가면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낮아진다든지 뭐 높아진다든지 이런 기능들만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이렇게 서스펜션을 이렇게 완충을 하잖아요. 그 완충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이런 그 강하기 정도? 막 세게 막 이렇게 스프링을 튕길 거냐 에어 서스펜션이긴 하지만 세게 공기를 이렇게 튕길 거냐 아니면 좀 더 쿠셔닝을 부드럽게 할 거냐 이런 게 있는데 이것까지도 조절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오토파일럿, 뭐 고속도로 오토파일럿 중에는 엄청나게 부드러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울트라 쿠션 느낌을 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이내믹한 주행 중에는 응답성 주고, 뭐 코너를 빠르게 돌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서스펜션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너들이 이제 아야 이거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사실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론 머스크 트윗에 막 남겼었거든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요거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사진이 안 나오나? 네, 나오네요. 여기 이제 그 서스펜션의 이제 그 새로운 뭐 이제 조절, 이제 그런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거 관련된 이제 메뉴인데요. 여기 보면 서스펜션 로어링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서스펜션 낮추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있는 그런 이제 높낮이 조절하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댑티브 서스펜션 댐핑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기능이 새로 추가된 거예요. 스탠다드 혹은 스포츠 뭐 이렇게 있네요. 요 기능인데 이제 이 기능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오너들이 할 수 있냐 업데이트를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딱 못 박았습니다. 짜잔, 속상해요. 네, 이거 되냐 이랬더니 이거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어쨌든 제 차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속상하네요. 네, 아무튼 요렇게 세 가지의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제 차가 이제 완벽한 구형이 됐죠. 제 차 나름 이제 신형 MCU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괜찮은 차였는데 이제 완벽하게 구형이 됐어요. 뭐 아쉽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전자기기라는 거는 이제 관짝에 들어갈 때 사야지 가장 최신인데, 저는 그래도 무료 슈퍼차저도 있고 제가 1년, 지금 이제 거의 1년 됐어요. 이제 19일 되면 1년인가 20일 되면 1년인가 아마 그런데 1년 동안 정말 뽕 뽑게 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뭐 후회 없이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제 위로 자기에 대한 그런 이제 합리화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는 이제 일찍 사서 혜택 많이 줄 때 일찍 사서 일찍 뽕 뽑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론이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새로 이제 업데이트된 테슬라의 세 가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이렇게 전기차가,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많은 기능들이 또 있고 더 매력적인 차로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제 약간 새로운 포맷의 이제 테슬라 리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